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이번 시간은 5월 용띠분들의 운세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용띠분들은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그 사회 안에서 빠른 두뇌 활동, 머리가 참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그 에너지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화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 긍정력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웬만한 상황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요. 기본 그 용띠분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그렇지만 평소보다 더욱 지적인 그런 상태로 이 지식을 요구하는 일에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또 집필하시는 분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5월의 기운이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뭔가 찾아야 되거나 정보 수집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나에게 일종의 그 결재권이 있어요. 도장, 쾅쾅 찍는 그런 도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내 발언이나 내 입심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5월달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용띠분들은 특히 이모나 엄마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따님 교육에 대한 이슈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거냐면 가슴보다 머리 쪽에 에너지가 집중이 됐다 보니까 딸이 어머니에게 차가움을 좀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별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거를 현실에 적용하시면 돼요. 긍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긍정도 굉장히 이어지는 시기라서 쉽게 좌절하지 않는 그 용띠 분들은 화기운 강한 날은 가급적 감정 나누는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요. 마음을 평소보다 더 내면은 관계 속에서 길한 운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평소보다 많이 내시면 좋아요. 그래서 5월에는 3일 그리고 14일이 위아래가 다 불이에요. 용띠분들한테 불은 인성이라고 해서 뭐 공부하거나 쉬거나 그런 게 있는데 쉬는 쪽에 많이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이날은 다시 말할게요. 5월 3일, 14일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이날은 누구 간섭 받지 말고 그냥 온전히 자기만 신경을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편히 쉬시면서 머리 식히고 재충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관계에 있어서도 잘 흘러가요. 또 내 앞에 문 닫은 누군가 있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목이 마르다. 내가 누구를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꾸 좀 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좀 잘 안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대를 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지극한 어떤 선 이런 것의 실천으로 화합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먼저 내 안이 먼저 채워져야 돼요. 내 안이 채워져야 대화합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채운다는 것은 공부로 채울 수 있겠죠. 사실 어떤 공부가 필요하냐 보다는 그 공부를 하려는 어떤 자세, 그 자세로 실제 공부를 하는 그 실천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5월은 말보다는 실천, 그 행동의 모든 굳세고 성숙한 진동이 담겨서 상대에게 전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 진동을 느끼고 좀 더 느긋해지거나 그러니까 용띠분들의 어떤 실천과 행위를 본받아서 느긋해지거나 침체된 상태에 계신 분들은 또 깨어나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동안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이어갔다면 용띠분들 5월 한 달은 비언어적인 나의 진동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서로의 눈빛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쑥스러워 하느라고 피해버리면 내 눈빛이 전송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가 어렵죠. 쑥스럽더라도 부모든 자녀분들이든 연인이나 친구 할 것 없이 한동안 지그시 눈빛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좀 쑥스럽다고 해서 피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같이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뭐 발광하듯이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추란 소리는 아니고요. 왜 지금 들으시는 기성세대 분들이든 아니면 젊은 층 분들, 부모님이 왜 어렸을 때 많이 춤추는 모습 많이 보지 않았나요? 삼바든 뭐 탱고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스텝 맞춰가면서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걸 떠나서 그런 행위를 하는 사이에 전달되는 서로의 배려와 공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말로 설명하려면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 오해도 생기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을 닫고 온몸으로 서로 교감함으로써 어느새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러는 동안 약간의 땀을 흘리는 것도 좋아요. 엔돌핀도 돌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상상력 또한 풍부해집니다. 그러는 사이에 잘 안 사용했던 어떤 뇌 부분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내 사유의 폭도 넓어질 수 있겠죠. 또 추천드리는 활동 중에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한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이렇게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곁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순간도 오래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좋죠. 사실 인간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이에서 그것만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작하게 되는 그 하루의 일상이라는 것을 오히려 부수적인 것이라고 여겨봅시다. 오히려 잠에서 깨어난 아침에 서로 마주보며 느끼는 그 평온했던 순간을 하루 동안 계속 기억을 하고 간직하면서 일상 속에서 관계와 트러블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긴다면 그 아침의 기억을 상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랑을 느끼는 그 본질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애틋한 감정도 들 거고요, 서로. 그러다 보면 내 건강도 남에게 위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챙기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을 아끼는 것에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건강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한 가지 행위가 맵고 짜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고한 그런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음식들이 몸 마음의 균형을 깬다는 사실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땅을 뚫고 자라는 그런 식물들, 그런 식물들로부터 오는 그런 영양분을 그대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만들어 먹는 음식이 정신 건강에 또 큰 도움이 되니까 집에서 뭐 엄마나 누가 음식을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하더라도 5월 한 달은 본인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나를 위한 음식을, 나에게 맞는 그런 음식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직접 만들어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음식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인터넷 레시피 검색하면 백종원 레시피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괜찮아요. 쉽고 따라하기 좋고 그렇게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 것이 되고요. 그 뒤부터는 뭔가 마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내면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요. 그 뒤부터는 응용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창조력도 생기는 거죠. 요리라는 게 악보 작성이나 그림 그리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맛과 어떤 맛이 섞이면 어떤 맛이 된다. 뭐 물감과 물감이 섞이면 이런 색이 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또 기름진 음식은 특별한 날에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누구한테나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수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예, 주무시다가 깨는 것보다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게 하루 건강에도 좋은데요. 다른 생각이 많으면은 이렇게 자다 깨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나이가 지그시 드신 분들은 그 습관적으로 그 어떤 체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다른 좀 잡다한 생각들, 나를 좀 이렇게 올가매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방법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내 숨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 됩니다. 호흡 관찰하다 보면 계속 생각이 툭툭 올라오거든요. 근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호흡을 관찰하는 쪽으로 내 주의를 집중시키면 어느새 내가 집중력 이런 것들이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집중력이 내면의 고요함과 더불어서 같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 이제 그러다 보면 숙면을 취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호흡을 쭉 관찰하시면서 잠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정신도 맑아지고 아침에도 맑은 정신으로 깰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바로 물을 드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뭐 주스나 뭐가 섞여 있는 그런 액체 말고 그냥 순수하게 물을 드시는 게 하루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자마자 개운하다, 잘 잤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도 이 자기 암시라고 하나요? 자기한테 그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하루가 개운하고 맑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면 명상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고요하게, 무념무상하게, 그렇게 아까 호흡 관찰하라고 말씀드렸듯이 호흡 관찰도 명상이거든요. 그 명상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념하고 고요하지 않으면은 모두 명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을 관찰할 때 생각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5월 용띠분들의 운세 설명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제가 방송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용띠분들 5월 키워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말보다 행동, 나를 채우면 길하다, 명상으로 강해지자 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이나 숙제들이 있다면 저 박수진주를 찾아와 주세요. 카톡 친구 찾기에서 박수진주를 검색해 주시면 제가 있을 겁니다. 오셔서 질문 주시면 신점 상담, 주역 상담, 사주명리 상담, 또 부적 제작 등으로 막혀있는 여러분의 문제들을 정말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또 다른 컨텐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